안녕하세요, 산드라입니다. 최근에 너무 바빠서 영상 업로드를 많이 못했는데요. 이러다가 진짜 잠수 채널이 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 추석 연휴 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영상을 한 편 찍게 되었고요. 지금 피부가 뒤집어져가지고 좀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쓰고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비상주 사무실 결말과 제가 온라인 셀러를 하면서 자주 질문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 영상에서 북부산 세무서에서 부산 만덕에 위치한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장의 요건과 맞지 않아서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던가 폐업신고를 하라는 내용의 등기를 받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그 행정심판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이 되었고, 그 비상주 사무실 사장님이 한 8군데에 다 온라인 민원을 다 넣으셨는데 그 민원에 대한 답변 날짜도 미뤄주고, 어차피 그 민원에 대한 답변도 북부산 세무서의 그 해당 조사관이 답변하는 거라서 큰 의미는 없대요.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한 거 말고는 큰 의미가 없는 일이라 그냥 결국에는 그냥 환불을 해주시겠다고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저도 남은 개월수만큼 환불을 받았고, 비상주 사장님은 더 이상 사업을 안 하신다고, 그래서 7월 달까지는 주소 이전을 해야 되고, 뭐 법인 사업자는 계약 만료일까지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산 쪽에서 이런 이슈가 있었던 만큼 혹시라도 부산에 있는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실 분들은 사전에 한번 연락해서 혹시라도 또 이런 일이 생기면 환불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주시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 4월에 정말 운 좋게도 매출 1000 이상 발생하면서 잘 나가는 서과장님 라이브에 출연했었어요. 그 뒤로 매출은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 좀 다른 파이프라인도 확장하고 싶어서 새롭게 시도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좀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이나 궁금하신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저한테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진입 장벽은 없었나요? 시작하는 게 어렵진 않으셨나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딱히 시작하는데 어려운 건 없었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위를 보면 사업자 내는 것부터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해외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업자를 좀 많이 내고 시작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최소한 3개는 내가 내겠다, 이런 각오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사업자 하나는 낼 수 있잖아요. 주소지가 다 하나씩 있으니까. 근데 추가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낸다는 게 이게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한테는. 뭐 다른 가족의 주소지를 빌려 쓰거나 비상주 사무실을 알아보고 또 얻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여러 개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사업자를 여러 개 만들고 하시는 게 낫다. 이유는 간단해요. 사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판매할 수 있는 상품 수가 늘어나니까 그 많은 사업자에 상품을 아주 많이 올려서 매출을 내면 돼요. 시작부터 겁먹지 마시고요. 사업자를 좀 여러 개 만들어서 시작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한 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 근데 시작을 한 개로 해서 매출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투자한 그런 시간이나 비용 대비 효율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서과장님이 만드신 리서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게 3개의 사업자가 쓰기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3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사업자로 한다는 건 뭔가 시간이나 좀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어차피 하다 보면 사업자를 더 늘리게 돼요. 처음부터 사업자를 좀 여러 개로 운영하다 보면 나중에 추가로 더 내는 사업자는 정말 일도 아니에요. 정말 더 쉽고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리도 더 쉬워지고요. 이미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업자 수만큼 올릴 수 있는 제품 수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로 해서 매출을 내는 것보다 시작을 좀 여러 개의 사업자로 했을 때 매출도 좀 빨리 나오고 판매 경험도 느껴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무자본 창업이 맞아요? 정말 돈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막상 해보니까 무자본 창업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비상주 사무실 3군데 쓰고 각종 세금 또 뭐 교육 프로그램 이런 세팅비만 거의 한 300 들었거든요. 초반에 세팅하는 비용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매출이 얼마 되지 않을 때는 큰 걱정이 없어요. 그러다가 매출이 1000 넘으면서 2000 넘고, 그러다 보면 정산은 늦고 자금순환이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제 통장에 있는 잔고를 막 써야 되더라고요. 매출이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게 정말 심각해져요. 어디선가 돈을 가져와서 카드값을 메꿔야 되고, 또 나중에 정산 받은 돈으로 또 메꿔야 되고, 뭐 이런 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용카드로 주로 매입 결제를 하는데 매출이 한참 나올 때는 카드 한도를 2천까지 상향을 했는데 아직 결제일까지는 2주나 남았는데도 한도 부족하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중간 정산하고 결제하고 이런 메꾸는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벌면 벌수록 뭔가 더 부족한 느낌이 들고 이게 내 돈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상 시작할 때 최소 300에서 한 500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유리한 것 같다. 솔직히 대출 받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카드값이나 이런 거를 메꾸려면 마켓 뭐 쿠팡 선정산 같은 걸 해서 수수료 조금 더 내더라도 카드값 결제 빨리빨리 해주고 최소한 뭐 카드 연체되는 상황을 막아야 되고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사업자가 여러 개잖아요. 사업자별로 신용카드를 만들 때 결제를 좀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월초, 뭐 중간, 월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자 먼저 결제 대금 납부하고 그 다음 사업자 거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율을 하면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이것도 진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교육을 꼭 듣고 시작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는 사실 회사에 뼈를 묻을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직장생활 했던 사람이어서 온라인 사업 이런 건 아예 관심 자체가 없었고 뭐 이런 거 공부, 인스타 공동구매 이런 것도 할 줄도 몰랐어요. 그냥 뭐 쿠팡에서 필요하고 주문하고 살 줄만 알았던 사람이었는데 빠른 이해와 방법을 좀 터득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투자는 해야겠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시작을 했고요. 강의는 다 내돈내산으로 들었고 총 2개를 들었어요. 더덕코와 서파르타 이렇게 2개를 수강을 했는데 교육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는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와 같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느 목적지를 가더라도 국도로 가도 갈 수도 있어요. 대신에 길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은 좀 오래 걸리고 돈도 안 들죠. 무료로 갈 수 있죠. 그런데 고속도로로 가면 톨비도 내야 하고 뭐 돈은 들지만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고속도로라고 해서 안 막히는 건 아니잖아요. 톨비까지 주고 고속도로로 갔는데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내비가 이쪽으로 우회해서 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조금 덜 막히는 고속도로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덕코 강의가 저한테는 고속도로 같고 제 차의 내비가 서파르타 같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비유가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무조건 들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을 듣고 시작을 하시면 아무래도 초인길이 조금 더 수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 싼 것도 팔아보고 비싼 것도 팔아봤다고 하시는데 어떤 게 좀 더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 제 경험상 해외 구매 대행에서 부피가 크고 무겁고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것들은 마진을 많이 남길 수가 있어서 매출액 향상, 상승에는 정말 좋구나. 그리고 저는 마진도 되게 높게 붙여서 팔았기 때문에 정말 큰돈 벌기 좋구나. 하지만 그만큼 로스도 되게 많았고 CS도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매출액을 좀 과감히 늘리고 내가 많이 일을 하지 않아도 좀 큰 돈 벌고 싶다 하시면 크고 무거운 거 그런 걸 판매하시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 같고요. 대신에 크고 무거운 걸 판매하시려면 좀 마진을 넉넉하게 잡아서 판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구 같은 거를 봤을 때 생각지도 못하게 포장을 보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우드 포장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게 다 마진이 좀 어느 정도 높아야지 마진에서 녹여도 큰 문제가 안 되고 어떤 클레임이 생겨도 보상을 해줘야 될 때 마진에서 또 녹이면 되니까 손해보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 진짜 돈 버는 재미가 있구나 이런 재미도 느낄 수가 있어요. 뭐 물건을 받으실 고객님이 뭐 어떤 CS가 생겨도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니까
그럼 뭐 조금 더 보상을 해드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작고 가볍고 뭐 저렴한 것들은 큰 돈을 버는 목적으로 하시면 좀 힘든데, 이게 결국에는 저한테 판매자 점수나 마진율 그 퍼센트를 높이는 데는 좀 큰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막상 CS도 언제 와요? 저는 검정색 시켰는데 화이트가 왔어요. 뭐 이런 오배송 말고는 거의 뭐 문제된 적은 없었고, CS 난이도도 되게 쉬운 편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뭐 1달러, 2달러 이런 거를 마진을 높게 늦춰서 팔다 보니까 뭐 물건이 잘못 왔다고 해도 새로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이러면 고객님들도 다 대부분 알겠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저렴한 제품들이 의외로 주문이 잘 들어와서 판매자로서 물건을 판매할 때 발주하는 재미도 있고 뭔가 하루가 되게 알차고 바빠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작은 금액이지만 거래가 자주 되고 문제가 없고 반품이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판매자 점수에도 좋은 영향을 주면서 제 다른 제품들을 더 노출해주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약간 나의 점수나 좀 마진을 높일 때는 작고 가벼운 게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물어보세요. 작고 가벼운 건 어떻게 찾아서 올렸어요? 그런 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업자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최대한 안 겹치게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한 카테고리 안에서도 작고 가벼운 거, 저렴한 거부터 뭐 크고 무겁고 비싸고 쭈루루 상품들이 여러 개가 존재해요. 근데 이런 거를 딱히 가리지 않고 올리다 보니까 뭐 골고루 판매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판매했던 제품을 예를 들면 커피 탈 때 쓰는 티스푼 낱개로도 파는데 정말 고급진 케이스에 화려하게 생긴 그런 세트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울도 마찬가지로 작은 손거울도 있는데 어디 무슨 가게나 업소에서 쓸 것만큼 엄청 큰 대형 거울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좀 골고루 판매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작고 가벼운 것부터 뭐 크고 무거운 것까지 같이 두루두루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5번째, 어떤 게 제일 잘 나가요? 이렇게 물어보셔요. 제가 봤을 때 뭔가 마이너한 상품들도 잘 나가지만, 마이너한 상품이라고 하면 뭐 골프, 캠핑, 뭐 낚시도 잘 나간다고 하고요. 오토바이, 자동차, 뭐 취미생활 관련된 용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역시 최고는 시즌성 상품인 것 같아요. 제가 매출 1000 넘기면서 제 매출에 진짜 견인해준 상품들이 사실 여름을 위한 상품이었어요. 막상 여름이 끝나니까 그 주문도 끝나는구나 이거를 진짜 제가 몸소 느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더 팁을 드리자면,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11번가 해외 직구 카테고리에 나온 그 카테고리만 잘 찾아서 올려도 괜찮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1번가는 해외 직구 카테고리에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제한적으로 카테고리가 몇 개밖에 없어요. 이 말은 이 카테고리는 팔리니까 11번가에서 그렇게 해줬겠죠? 그래서 그 나온 카테고리를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잘 찾아서 올려보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구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카테고리가 최소한으로 된 곳은 롯데온, 티몬, 11번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6번째, 직장 생활하면서 부업으로 하기 어때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직장인분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건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라밸이 좋으신 분들은 퇴근 후에 부업을 하셔도 투자할 수 있는 그 시간의 질이 정말 좋을 수밖에 없는데, 저처럼 워라밸이 좋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큰 성과 내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뭔가 부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들을 포기하고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게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 4시간이라도 양질의 시간을 낼 수 있다면 부업으로 하셔도 괜찮은데요. 그게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차라리 사업자 하나 해가지고 수동물로 꾸준한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온라인 셀러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단순히 이제 물건 파는 판매자로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판매를 했고, 어떤 CS를 했고, 어떻게 보면 일기처럼 기록을 한번 남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이때는 이랬는데 지금까지 이런 성장을 했구나, 어떤 한 편의 드라마 같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단순히 이게 그런 뭐 드라마 같은 기록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기록을 소통할 수 있는 유튜브나 블로그, 카페, 뭐 인스타 등등 어떤 플랫폼이라도 공유하고 쭉 기록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런 기록들이 쌓이고 계속 소통을 하신다면 나와 마음 맞는 분들, 새로운 인연, 좋은 기회가 분명히 찾아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막상 퇴사를 하고 새로운 일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을 새로 사귄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고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또 어디 뭐 답답하고 힘들어 이런 마음을 어디 가서 오늘 시리즈 정말 거지 같았어 이런 얘기를 하면 남편이고 뭐 친구들도 뭐 한두 번이죠. 그걸 어떻게 매번 그래 또 공감해주고 하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숙제처럼 의무적으로 그냥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고 또 여기저기서 연락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연들도 생기고 또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한편으로는 마음의 위로도 받고 공감해 주시고 하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저에게 더 좋은 영향을 주는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활동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간단한 뭐 근황 그리고 서 과장님 라이브 출연 이후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많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셔서 좋은 판매하시기를 한번 빌어볼게요. 그리고 저는 이만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